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특별한 날 빠질 수 없는 이것. 진짜 부드럽고 되게 육즙이 진짜 빵빵 터지거든요. 바로 소고기죠. 고소함이나 맛에 응축미 같은 게 있고 이제 새로운 페나프라. 소고기 마블링과 건강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들. 소가 건강해지면 사람의 건강을 또 찾아주는 거예요. 소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 미처 알지 못했던 소고기의 매력까지 맛과 건강, 그 화제 중심에 선 소고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같은 소고기라고 해도 부위가 각양각색, 종류가 많다 보니 소고기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기 어떤 고기 고르셨어요? 어떤 부위? 아, 우등살. 장조림살이에요. 장조림 하시려고 예, 장조림. 사셨군요. 그거는 뭐예요? 요거는 양지인데 양지. 육개장. 아, 육개장 예. 하시려고요? 아, 보통 지방이 많은 몸통 부위는 구이로, 지방이 적은 다리 쪽은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요즘에는 특수 부위도 인기죠. 그리고 이제 식감이 좋은 부위로는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한우에서 토시살인데요. 토시살. 아주 쫄깃쫄깃하고 고기 신기하게도 아무리 구워도 핏물이 나와요. 그게 육즙이 많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뱃살이. 예, 예. 그리고 이제 한우에서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부위 중에 하나인 안창살인데요. 안창살. 예. 이 안창살은 씹었을 때 식감이 뭔가 부셔지는 느낌이 나요. 입에서 뭔가 뭐몇 가지 맛이 막 부서져서 막 터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굉장히. 이름도 맛도 다양한 소고기.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소고기를 고를 때 뭘 보고 고르는 걸까요? 그래요? 1등급. 등급을 많이 보시나요? 등급을 제일 많이 봅니다. 등급 제일 많이 예, 등급을 제일 많이 보고요. 고기를 안 치는 분들은 고기를 직접 보고 고르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소비자가 고기를 정확하게 뭐 잘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을 많이 보는 건 가격이죠. 아, 등급. 예. 흔히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근내 지방이 많이 퍼져 있을수록 고소한 맛이 많은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마블링이 많다 보니 등급 높은 고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러 마블링이 적은 고기를 찾기도 한다는데요. 등심이나 안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따지면 기름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히 맛으로 따질 때는 그런 걸 먹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건강으로는 기름 없는 부분을 따지죠.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마블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화지방은 좀 더 많죠. 그리고 맛은 더 있고 더 고소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과다하게 섭취하면 포화지방을 섭취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심혈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고기의 마블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섭취량이 외국은 1인당 1년 소비량이 50kg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k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새로운 조리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촘촘한 마블링보다 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스테이크. 그 맛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 모형이죠? 거기 모형 아니고 저희 판매용입니다. 실제 고기예요, 이게? 예. 아니 그런데 이거 고기 상태가 좀 영 이상해 보이는데요. 거의 딱딱하게 굳어 보이는데요, 지금? 예, 겉은 딱딱하게 굳었지만요. 네. 안에 이제 선홍색을 띤 빨간 부분은 예. 아주 말랑말랑해요, 예. 저기는? 고기를 더욱더 맛있게 하는 비밀, 건조 숙성, 일명 드라이 에이징입니다. 두바이 그리고 그다음에 채끝, 갈비, 부치 그 5종류인데요. 이 T자 모양 뼈를 경계로 이 큰 부위가 등심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게 안심, 소고기 안심.
이거는 이제 빨간 거는 지금 3일 정도 된 리바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그다음에 이건 열흘 정도 된 거. 그다음에 이건 2주 정도 된 거. 바싹 말라 딱딱해지고 색깔도 변한 고기. 이거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겉만 시커멓고 안은 빨갛네요. 예. 그러니까 겉에 굳은 부분은 다 칼로 제거하고요. 안에 있는 부분만 이제 손님한테 제공하죠. 일정한 온도와 습도, 바람의 흐름 등을 세심하게 맞추어야 고기가 부패하지 않고 숙성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최소 보름 정도 숙성을 한 후에 딱딱한 겉면을 모두 잘라내면 이렇게 선홍빛의 부드러운 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잘라낸 겉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이거요? 네. 아깝지만 폐기처분해야 돼요. 버려요 그냥? 예, 없었어. 그렇군요. 신나요. 이렇게 양도 줄여가면서까지 숙성을 굳이 시켜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만질 때도 느낌이 다르죠? 개인적인 느낌은 좀 찰져요. 찰지는데 숙성 과정에 의해서 많이 부드러워지죠. 그 조직 숙성 과정을 거치면 뭉쳐있던 근섬유가 끊어지면서 마블링이 없어도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 건데요. 두꺼운 스테이크는 굽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두 번을 구워요. 하나는 팬에다 굽고요. 또 한 번은 식혀야 되고 있는데 숙성된 고기는 특유의 향이 생겨서 많은 양념이 필요 없는데요. 후추와 고춧가루만 뿌려 1차로 뜨거워진 팬에 겉면만 바싹 익히고요. 2차로 그릴 위에서 구워 기름은 빼고 불맛까지 입혀주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 시간 그랬다가 이제 내가는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또 구워요.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을 달궈주고요. 손님상에 나가기 전 겉면만 더욱 바싹 익혀주는데요. 딱딱해졌을 것 같지만 속살은 그야말로 야들야들. 마지막으로 소금을 솔솔. 그 굽고 나면 육즙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 소금 수분을 먹게 만들려고. 올라온 육즙을 소금을 흡수시키는. 네. 그러면 이제 겉이 더 바삭해지죠. 그래서 저희는 겉은 바삭, 안은 부드럽게. 그게 이제 저희 굽기의 포인트죠. 촘촘한 마블링이 없어도 찰지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겉은 바삭, 안은 쫄깃하고 고소한 지방의 맛이 아닌 소고기가 가진 특유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을 한 번 맛보고 나면 계속 찾게 된다는 드라이에이징 소고기. 맛있으니까 찾겠죠?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신 거예요? 건조 숙성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 육질은 탱탱해지고 부드러운 식감에 씹는 맛까지 더해집니다. 고기 맛은 어때요? 그러니까 고기 맛보다는 감칠맛이 훨씬 강하고요. 그다음에 굽기 정도도 되게 적당하고 소금도 되게 좋아서 잘 먹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특히 감칠맛. 고급스러운 조명과 소품,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 마치 와인바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소고기인데요. 제가 한쪽 면을 좀 크리스피하게 익힐 거고요. 반대쪽 면을 좀 미디움 정도로 익혀가지고 씹는 식감이나 풍미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좀 구워봐 드릴게요. 네. 바를 사이에 두고 직원이 마지막 한 점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직접 구워준다는 이곳. 맛도 더 특별할까요? 멋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고기를 잘 못 굽는데 이렇게 오셔서 잘 구우시는 분이 구워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구우면 가끔 뭐 실패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다 타죠.
저는 고기를 못 구워서 흔한 소고기 구이에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색다른 분위기가 더해졌는데요. 고기 자체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진공을 친 상태에서 숙성을 하는 게 외래진. 온도는 여기 정온으로 2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공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등심 같은 경우에는 25일에서 28일 정도, 한 4주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맛있고요. 안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주 정도. 네. 이건 채끝 등심이고요. 네. 흔히 구이로 가장 많이 먹는 부위죠. 채끝 등심과 이거 꽃등심입니다. 가장 지방이 많은 꽃등심. 그리고 요거는 안심. 지방이 적은 안심까지 부위마다 굽는 법도 모두 다르다는데요. 마블링이 없어도 부드러운 안심은 스테이크처럼 두껍게 썰어서 굽는데요. 얼른 집어먹고 싶지만 잠시 여유를 가져야 된답니다. 처음에 굽고 난 다음에 안쪽까지 열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고기들은 한 30초 정도는 여기 두고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지방이 많은 꽃등심은 안심보다는 얇게 썰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까랑 기름이 다르죠. 많이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막 기름이 안심이나 그런 보글보글 나오듯이. 네. 보시면 근막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이 찢어지는 꽃등심은 근막을 맛있게 익히는 것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막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구워야 된다고요? 더 바싹 익혀주면 살보다 많이. 네. 근막 부분을 바싹 익히면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도 맛있게 구울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집에서 구워 드실 때는 팬을 연기 날 때까지 달구세요. 아, 팬을 먼저 달고. 네, 팬을 연기 날 때까지 달구시고, 네, 연기 날 때까지 달구시고 중불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십니다. 중요한 거는 겉면을 빠르게 마이야르 반응으로 해서 감칠맛을 올리느냐. 네. 센 불에서 겉면을 빠르게 익히면 육즙도 꽉 잡아주게 되는데요. 맛있는 고기도 잘 굽지를 못해서 맛없게 먹는 경우가 많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장 맛있게 구워진 고기가 대령되니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직접 그 종업원께서 구워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직접 할 필요도 없고 좀 편리하기도 하고요. 직접 구워주시니까 이 맛이 어느 정도의 진짜 최고의 맛이 나는지를 많이 아시니까 정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육즙이나 이런 질감 자체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소고기의 마블링이 이슈가 되면서 소 사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가 넓이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축사는? 이 축사가 지금 2,000평 정도. 2,000평? 네. 그리고 지금 소 마리수가 한 현재 한 400마리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빽빽하게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아주 여유롭게 있죠. 넓은 공간에서 활동량이 많은 소들,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 사료 먹는 공간, 네. 저 가운데는 쉬는 공간, 저쪽에는 간식 먹고 물을 먹는 공간. 이렇게 일부러 나눠놓으신 네, 일부러 나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아주 거기에 적응을 잘해요. 뭐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이 그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요? 네. 흔히 마블링, 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곡물 사료를 먹이고 활동량을 제한하면서 비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마블링만 많은 소보다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먹이에 있습니다.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인 소에게 소화 부담이 큰 곡물 사료보다 소화가 잘 되는 건초를 주로 먹이는 건데요.
그런데 매일 400마리의 소들이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양의 건초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농장 바로 옆 이 넓은 초록 풀밭이 소들만을 위한 먹이 창고입니다. 이게 전부 소가 먹을 건초가 되는 건데요. 이게 보리고요. 청보리. 청보리. 이게 익으면 그냥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하고 또 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나이그라스. 라이그라스? 예. 그 소가 아주 좋아하는 풀이에요. 그래요? 예. 라이그라스. 예. 이게 이제 단백질가가 또 제일 높은 이름이 뭐예요? 이 정도? 이 헤어리베치. 헤어리베치? 예. 건초를 사올 수도 있었지만 화학 비료 없이 소똥을 거름 삼아 몸에 좋은 건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까지 짓게 된 건데요. 소 먹이려고? 예. 단지 그 목적으로. 그렇죠. 재배한 풀은 그냥 먹이지 않고 날씨에 따라서 한 달 이상 발효시켜 잘 보관을 해둡니다. 이것도 한 1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작년 가을에 생산해서 지금 올 가을까지 먹일 거고. 어우, 향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기호성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재배한 풀을 1년간 두고 먹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발효 건초가 소화 흡수력이나 영양가도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먹이 덕분인지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다는 소들, 이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맛있게들 먹습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한 김 대표의 노력은 2012년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축산을 해서 소를 길러서 돈을 벌려면 소의 생리를 알고 들어가고 환경을 맞춰주면 자연적으로 돈을 벌고 질병도 강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인 소. 그런데 우리는 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소가 우에도 이빨이 있을까요? 우아래가 다? 저 아랫니에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윗니는 확인 못했는데. 윗니는 없어요. 아랫니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카메라 무서워 지금. 보여줄 듯 말 듯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빨. 너 약 올리는 거니? 이번엔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보일 듯 말 듯. 바로 그때 아랫니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봤지만 정말 윗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들 사이에 특급 호텔로 소문난 축사가 영 시원찮아 보이네요. 축사의 바닥에 호떡이 많이 깔려 있네요. 그냥 저거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청소하면 안 되죠. 자네들이 저 상태를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불도 폭신폭신한 걸 덮듯이 딱딱한 것보다 자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기는 지네들이 싼 우분을 말려서 깔아놓은 거. 아, 이게 비위생적인 환경이 아니군요, 소들한테는. 아,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쾌적한 조건이에요. 아,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라 이거지. 소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자기들 눈높이에서 편안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주인 덕분에 소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소는 고기도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죠.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면서 사람의 몸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찾아주고. 찌거나 굽거나 끓이거나 우리의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고기의 매력. 더욱 맛있게, 더욱 건강하게 소고기를 즐기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소가 하루에 자는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밤에 잘 것 같죠. 밤에 안 자는 거. 낮에 자는 거.
낮에는 눈 감고 있는 소들 많잖아요. 예, 밤에는 없어요. 그래요?